자, 그리고 근간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간세척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지표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저는 병원 갔을 때 5회 이상 하는 경우 거의 못 보긴 했거든요. 5회 이상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자체도 우리 1차에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높게 나왔거든요. 97%이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5회 미만으로 해주시는데 무조건 다 5회 미만으로 해라라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제외 조건이 있죠. 제외 조건. 그래서 당일 발수 근충 같은 경우 뭐 하루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재근관 치료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관세척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수 석회화된 경우에도 상당히 치료가 길어지기 때문에 치수 석회화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식은낭이나 근단주의 농양이 있는 경우도 치료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케이스는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케이스인데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넣었어요. 그럼 이 지표에 잡혀버려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근관 치료할 때도 그 치아에 해당되는 정확한 상병명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근간세척이 5회 이상 넘어가는 경우 일반적인 치수염은 5회 이상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근간치료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해당 상병을 원장님께서 체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적어도 석회화된 거 그리고 농양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체크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다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엑스레이에서 물론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녹록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차트를 사용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농양이면 농양 상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석회하면 석회화 상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지표에서도 훨씬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치수 석회화 같은 경우에도 치수 변성이라는 상병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K042라고 돼 있잖아요. 다음 근관 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한 날 엑스레이를 촬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충전하고 나중에 찍은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검사 기간이 근관 충전 당일이라고 돼 있죠. 그날 찍어야 돼요. 가학근층하고 그냥 무조건 그날 찍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가학근층 하는 날 엑스레이 찍어야 되죠. 거의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데 앞에 지표에서 보면 90%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끝날 때 찍고 환자를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찍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와서 찍는 경우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다음에 와서 찍으면은 이 뒷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가학근충 하는 날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외 조건을 보시면 아까 근관세척은 뭐 농양, 치근단 이런 것도 다 들어갔지만 근관 충전의 경우에는 사실 치수 석회화된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근관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 석회화 상병은 또 요 평가 지표에서도 빠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근관 치료율이에요. 그러니까 근관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치아를 다시 근관 치료하는 게 바로 재근관 치료율이죠. 지금 이 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 안에 잡힌 그 근관 치료 건들, 이 건들이 1년 안에 재근관 치료하는 걸 다 체킹을 한다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이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들어가는 근관치료 항목들 있죠. 근관치료 건들 있죠. 이거가 다시 재근관 치료하는 거를 1년 동안 다시 산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지표는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평가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한 걸 우리 병원에서 재근관 치료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고 동일 기관에서 근관 치료했는데 그 근관 치료 완료된 건에서 1년 이내에 재근관 치료하는 경우 해당이 된다. 그럼 이 재근관 치료하는 그 1년이란 기간은 언제부터냐? 가학근충한 날부터 1년이겠죠. 가학근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근관 치료하는 건이 여기에 잡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은 약점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강점이다. 네, 요거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나의 부족함은 약점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강점이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사람들을 보면 좌절을 하게 돼.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희망이 돼요. 완벽한 사람은 혼자 다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을 못 한다.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조인하고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큰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일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부족함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